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를 하고 있어요.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입력으로 줘서 그 데이터에 맞는 어떤 수학적인 모델이나 혹은 어떤 예측값 같은 것들을 컴퓨터가 직접 계산해내도록, 그래서 규칙을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규칙을 찾아서 규칙을 코딩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규칙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코딩해 주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물론 강화학습도 있죠. 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그 알고리즘에게, 머신러닝 모델에게 데이터들을 제공을 할 때 그 데이터가 레이블이 있느냐, 레이블이 없느냐에 따라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나눕니다. 사람으로 치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문제와 정답을 다 알려주고요. 문제와 정답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 거죠. 정답을 알려준 문제들에서 그 시험을 보고서 몇 퍼센트를 맞추는지, 얼마나 숫자가 비슷하게 맞추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거나, 그리고 정답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을 제공을 해서 또 이거는 얼마나 잘 맞추는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지도학습인 거고요. 비지도학습은 학생들한테 문제만 주는 겁니다. 정답을 주지 않고요. 문제만 주고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게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비지도 학습은 다루지 않았어요. 지도 학습만 다루고 있는 중이고요. 지도 학습에는요, 다시 분류라고 하는 문제와 회귀라고 하는 문제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와 회귀. 분류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들을 분류하는 그런 문제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라고 하는 꽃의 품종이 세토사냐, 벌시컬러냐, 버지니카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한다거나, 코로나 진단 키트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한다거나, 스팸 메일이냐, 스팸 메일이 아니냐 이렇게 그 분류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클래스들을 알아내는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에 레이블이 함께 달려 있는 게 지도학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레이블이 클래스이면, 그러니까 포스트잇, 품종, 어종, 꽃의 종류, 뭐 암 여부, 코로나 양성 음성 여부 이런 것들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죠. 레이블이 클래스인 경우를 분류 문제라고 하고요. 레이블이 숫자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게 클래스를 예측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숫자를 예측하고 싶은 경우를 회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회귀 문제는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해보자 라고 하는 게 회귀 문제였었죠. 네. 그것 말고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거나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거나 그런 것들이 회귀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류하고 회귀를 했었던 거예요. 분류하고 회귀를 했었던 거고요. 분류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다뤘었던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을 다뤘었죠? 머신러닝에서 분류할 때 생선의 종류를 분류할 때, 꽃의 종류를 분류할 때 무엇을 가지고 분류를 했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K계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그 물고기 종류나 북것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걸로 예측을 해보겠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K에게 가장 가까운 K nearest 이웃 neighbor KNN K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도미라고 얘기를 해주는지 빙어라고 얘기를 해주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5개 중에서 4개가 도미라고 얘기를 해주고 1개가 빙어라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그 물고기를 도미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코로나 검사로 생각을 해보면 자가키트 5개 갖다 놓고 검사를 했는데 자가키트 5개 중에 4개가 양성이라고 하고 하나가 음성이라고 나왔으면 그러면 양성이라고 분류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KNN. 분류할 때는 우리는 아직 KNN 하나밖에 안 써본 것 같아요. 다른 거 써본 거 있나요? 없죠. 네, 없어요. 회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썼었어요? 회계에서도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써서 숫자를 예측을 했었죠. 그렇죠? 물고기 무게를 계산할 때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그 물고기와 가장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길이가 가장 비슷한, 혹은 길이와 뭐 다이어고널 대각선의 길이가 비슷한 그런 것들, 뭐 K개를 찾아서 그 K개의 무게를 다 측정을 하고 그거를 평균을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지도학습은 데이터와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물고기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물고기가 몇 그램인지라고 하는 레이블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 5개 찾아가지고 그 5개의 평균을 계산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물고기의 무게도 그거랑 비슷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뭐다? KNN 리그레서. 분류기는 클래시파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클래시파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회계는 리그레서라고 얘기를 하죠. 리그레서. 그 다음에 회계할 때 또 뭐를 썼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은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KNN은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죠? 가장 가까운 이유 5개만, K개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평균만 내면 돼요. 수학적인 모델이 없이 가지고 있는 샘플들의 그 평균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KNN을 사례 기반 인스턴스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리니어 리그레션은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냈죠. 아까 뭐 이런 수학적인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편 W0하고 곱해지는 개수 W를 찾는다. 이건 수학적인 모델이죠. 이런 수학적인 모델을 찾을 수만 있으면 어떤 물고기가 들어오더라도 이 수학 공식에 물고기 값만 넣어주면 뭐가 계산이 될 거다? 무게가 계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예. 그래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이어서 모델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델 기반 알고리즘. 리니어 리그레션은 무엇을 계산하는 거다? 행렬식을 계산을 하는 거다. 선형대수에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행렬식을 이용을 하면 그 W0와 W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리니어 리그레션이고요. 수학적인
수학적인 모델은 똑같아요. 찾는 수학적인 모델은 똑같은데 이 똑같은 수학적인 모델을 찾기 위해서, 즉 절편 W0와 개수 W들을 찾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회귀도 있는 거예요.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숫자들을 예측하는 알고리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살짝 달라요.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뭐냐 하면 이런 수학적인 모델이 실제 값을 가장 근사하게, 가장 비슷하게 예측해 줄 수 있는 W들을 찾자라고 하는 게 목적, 리니어 리그레션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목적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알고리즘은 리니어 리그레션은 선형대수에서 발전되어진 행렬을 이용한 계산식이 이용이 되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정말 단순 무식하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최소값을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학적인 모델을 찾을 수 있고 그 수학적인 모델로 숫자를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회귀는 KNN, 리니어 리그레션, 그레디언트 디센트 세 가지를 공부를 했고 분류에서는 KNN밖에 공부를 안 했어요. 네. 오늘 할 거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우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실제로 저희가 사용을 해서 숫자 예측, 우리가 실제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실제 데이터에다가. 물고기 데이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 데이터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하면 리니어 리그레션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회귀 문제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분류 문제에서 선형 회귀를 이용한 분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한 분류가 있어요. 선형 회귀를 이용한 분류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한 분류기를 뭐 SGD 클래시파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개를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한 회귀,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한 분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한 분류. 이렇게까지 해보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쭉 정리되십니까? 머신러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분류, 회귀.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게 KNN, 리니어 리그레션, 그레디언트 디센트. 정리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그 셀들이 실행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요. SGD라고 섹션 제목을 넣을게요. SGD에서 S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약자고요. 이거 우리말로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샘플들을 우리 훈련셋이 있잖아요. 훈련셋 안에서도 샘플들을 스토캐스틱,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막 끄집어내서 그 샘플들을 가지고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그 손실함수, 다르게 얘기하면 민 스퀘어 에러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가 보는 방법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스토캐스틱은 확률적. 이 확률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훈련셋에 있는 샘플들을 무작위하게 랜덤하게 몇 개씩 뽑아내서 그 훈련 세트들의 MSE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mean square error. 처음에는 에러가 무지하게 클 거예요. 랜덤하게 막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W들도 랜덤한 숫자로 랜덤 넘버로 만들어냈을 거니까 클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경사하강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을 써서 이렇게 한번 내려가게끔 그리고 다시 한번 훈련 세트에서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훈련 세트들을 뽑아서 또 한번 그 MSE를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MSE에서 다시 한번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또 한번 내려가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함으로써 그 mean square error가 최소가 되는 그 모델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우리가 직접 구현할 건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직접 구현할 건 아니고 사이클런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 사이클런에 만들어져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자, 임포트가 먼저 필요하겠죠. 네. 임포트를 먼저 할 겁니다. 어제 임포트들을 한 게 있어요. 그죠? 경사강법 할 때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러립 이런 건 있으니까요. 이런 건 있으니까 그 외에 머신러닝에 필요한 것들만 임포트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 scikit-learn. 제일 처음에 데이터들을 준비를 했으면 그 데이터들을 분류를 해야 돼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그 모듈이 있고요. 그 모듈에서 train, test, split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분리가 됐으면 모델을 훈련을 시키면 돼요. 훈련은 scikit-learn, 그레디언트 디센트도요. 선형 모델입니다. 리니어 모델이고요. import sgd로 시작하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 sgd가 있는데 sgd 클래시파이어는 뒤에 클래시파이어가 붙어 있으니까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겠죠. 리그레서는 숫자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SGD 리그레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예측하고 예측값들을 찾아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그 다음에는 점수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점수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평가 지표. 우선 회계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평가 지표는 mean square error예요. mean square error.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 오차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R2스코어라고 하는 함수가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따로 있기는 있는데 사실 R2스코어는 그 머신러닝 모든 알고리즘 클래스는 전부 다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리그레서들인 경우에는 스코어 메서드가 리턴해 주는 게 R2스코어를 리턴해 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뭐 두 개 중에 어떤 하나만 쓰셔도 돼요. SGD 리그레서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 메서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R2스코어를 사용하셔도 되고 네.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임포트는 끝난 것 같습니다. 임포트는 끝났고요. 그 다음 단계는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피쉬 데이터셋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주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에 있었던 녀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6번 파일이나 5번 파일이나 보면 GitHub 주소,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github.com fish.csv. 제일 처음에 데이터 프레임부터 만드셔야 돼요.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pandas read csv 이용하시면 되고요. csv 파일 경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졌고 일단 확인 여러 번 해본 거지만 fish라고 하는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159마리의 생선들에 대한 159마리 생선 샘플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6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품종과 오브젝트니까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거죠. weight부터 width까지 5개의 숫자들로 이루어진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헤드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데이터 프레임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아실 수 있으세요. 그죠? 스피시스, 물고기 종류, weight, 그램, length, 센티미터,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여러 번 봤었던 거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이런 문제로 똑같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퍼크라고 하는 어종, 농어들의 무게를 랭스와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할게요.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특성들을 사용해서 예측해보자. 무게. 이렇게 문제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 관심 변수는 weight가 관심 변수고요. weight가 타겟이고요. weight가 타겟이고 이 타겟을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성들이 length, diagonal, height, width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쪽이 타겟, 여기서부터 이쪽이 그 타겟을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특성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일단 그 농어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어들을 찾은 다음에 그 농어들에서 피처 분리하고 웨이트를 분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 농어를 찾아보면 이제 몇 번 반복하니까 쉽지 않으세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스 찾으면 되고 농어는 퍼크라고 되어 있고 몇 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항상 내가 작성한 코드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까지 해보셔야 돼요. 항상.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거의 일주일 이상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데이터 셋들을 가지고서 연습을 해보실 때에는 내가 작성한 코드가
작성한 코드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물고기의 물고기의 종류가 퍼크와 같은 것들만 선택하겠다라고 한 거고 선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대문자 X 2차원 배열입니다. 대문자 X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대문자 X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ILOC를 사용하시면 편해요. 행은 전체를 다 선택하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행과 열이 있을 거잖아요. 행과 열이 있을 텐데 행은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열은 인덱스가 0, 1, 2, 3, 4, 5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랭스부터 끝까지 필요한 거잖아요. 랭스부터 끝까지 필요한 거니까 2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특성 행렬 2차원 특성 행렬이 되는 거고요. Y는요. Y는 이 weight라고 하는 거 컬럼 하나만 쭉 선택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컬럼 하나만 선택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서 weight 이렇게 컬럼을 선택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런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2차원 배열로 넘파이 배열로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타겟. 자, 쉐입만 살펴볼게요. 쉐입 Y 물고기 전체 몇 마리 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고기 몇 마리 있다? 56마리 있다. 그 다음에 물고기의 특성은 몇 개가 있다? 물고기의 특성은 4개가 있다. 길이, 대각선 길이, 하이트, 위드스 이렇게 4개가 있다. 그 다음에 물고기의 무게, 타겟이 무게잖아요. 그죠? 물고기의 무게는 몇 개가 있다? 56. 왜? 생선이 56마리니까 무게 잰 것도 56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보세요. X 앞에서 5개 컬럼은 모두 다. 자, 여기 있는 숫자들 보세요. 8.4, 8.8, 2.1, 1.4 어디 있는 숫자들이에요? 8.4, 8.8, 2.1, 1.4 그죠? 여기 17.4, 18.5, 4.5, 2.91 17.4, 18.5, 4.5, 2.94 딱 여기 있는 숫자들로만 이루어진 배열을 만들어낸 거죠. 요렇게 이루어진 배열들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맞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 너무 천천히 하고 있나요, 지금? Y 5개 보세요. 요렇게 나오죠. 이 5개는 뭐예요? 이 5개는 이거죠. weight 5.9부터 70까지 5.9부터 70까지 맞죠? 그래서 X하고 Y가 무엇을 한 건지 아시겠죠? 어떻게 잘라내서 배열로 만들어낸 건지.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죠? 네, 데이터 준비가 끝났고요. 데이터 준비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죠? X와 Y를 특성 행렬과 타겟 배열을 특성과 타겟을 각각 훈련과
테스트로 나눠주셔야 그다음 뭐 오버피팅이 발생하는지도 검사해 볼 수가 있고 오버피팅이 없는지도 검사해 볼 수가 있고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이런 것도 파악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를 해서 훈련셋만 훈련을 시켜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성들의 훈련 셋이 있어야 되고요. 특성들의 테스트 셋이 있어야 되고요. 타겟들의 훈련 셋이 있어야 되고 타겟들의 테스트 셋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하시면 되고요. 특성 행렬을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을 훈련 타겟과 테스트 타겟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눠주면 되는 거고 어제는 아마 25%로 했었던 것 같은데 20%로 할게요. 조금 훈련 세트를 조금 더 많이 줄게요. 훈련 세트를 조금 더 많이 주고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입만 확인해 볼게요. train, shape, x test, shape, y train, y train, shape, y test, shape. 트레인과 테스트가 잘 나눠져 있죠. 훈련셋이 44개의 물고기 샘플이 있는 거고요. 그럼 훈련 타겟도 44개의 물고기 샘플에 대한 무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들의 특성은 4개.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12마리 생선이에요. 12마리 생선에 무게가 있고요. 12마리 생선에 4가지 특성들이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쉐입을 확인해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잘 나눠졌느냐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기 위한 거고요. 잘 나눠졌겠죠. 설마 나누지 못했을 리는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하는 거죠. 생성한다는 거는 생성자 호출하면 되는 거고요. 학습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fit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고요. 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예측을 먼저 해본다는 얘기고 예측값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뭐 오차를 계산한다거나 MSE 혹은 알제곱 스코어를 계산한다거나 해서 점수로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자, 변수 이름을 SGD Regresso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 게 SGD Regressor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SGD Regressor는요. 문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SGD Regressor는 리니어 리그레션하고는 좀 다르게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러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페널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알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에런 레이쇼, fit 인터셉트, 맥스 이터레이션, 톨러런스, 셔플, 엡실론, 랜덤 스테이트, 러닝 레이트 등등 에타 제로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다 이해를 하시려면 사실은 제가 설명한 것 이상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더 아셔야 돼요. 이 파라미터들을 다 설정을 하시려면 일단은 기본값으로만 설정을 할게요. 기본값으로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결과를 먼저 보고 나서 여기 있는 loss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려요. loss, penalty, 알파 되게 중요해요. 알파, error ratio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max iteration tolerance 그리고 에타 제로, 러닝 레이트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SGD 리그레스에서 러스, 페널티, 알파, 에러 레이쇼 그다음에 요거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고 근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 에타 제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값들을 더 적절한 기본값이 아니라 디폴트 아규먼트가 아닌 더 적절한 값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그 튜닝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모델 튜닝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모델 튜닝을 하는 그런 또 방법이 있어요. 네, 방법이 있어서 그때 요 부분들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큰 무리가 없고요. 이렇게 기본값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 알고리즘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한 개발자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테스트를 거쳤고 모든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런 디폴트 아규먼트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값들이에요. 그런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문제에 따라서 A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더 적당할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더 적당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도 A라고 하는 값이 더 적당할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값들이 더 적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마다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파라미터가 적절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험적으로 그 문제마다 실험적으로 몇 번 반복을 해보면서 적절한 파라미터 값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디폴트 아규먼트들이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을 거잖아요. 적용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값들이 제일 괜찮더라. 뭐 그런 이유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값들이에요. 근데 언제든지 이 값들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사이클런 패키지의 패키지의 버전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의 값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뭐 그 사이에 새로운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이 테스트가 됐을 때 다른 값들이 더 좋은 값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론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은 숫자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문서를 보셔야 돼요. 문서를 보셔야 되고 일단 우리는 디폴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델 생성입니다. 자, 모델이 생성됐으면 그 다음은 모델을 훈련하는 거예요. 모델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시는 거는 fit이죠, fit. 여기에 무엇을 줍니까? 특성과 타겟을 주시면 돼요. 특성과 타겟. 특성은 X train, 타겟은 Y train.
이게 모델 훈련이에요. 학습. 자,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예측을 해봐야 실제값하고 비교를 해보겠죠. 트레인셋의 예측값 찾아볼까요? SGD 리그레서 점 예측하다 프리딕트. 지금부터는 똑같죠. 함수가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그죠? 클래스 이름만 바뀌지, 그죠? 클래스 이름만 바뀌지, 분류냐 획이냐 다 똑같이 fit하고 predict하고 생성했으면 fit하고 predict하고 그 다음에 점수 계산은 항상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값들이 왠지 이상하죠. 굉장히 많이 이상합니다. 일단 모든 값들이 다 음수. 말도 안 되죠. 생선의 무게가 음수가 나온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10에 몇 승? 10에 12승. 이거 뭔가요?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거는 점수 예측해 보나 마나 형편없는 그 점수가 나올 거예요. 뭐 MSE 계산해 보면 당연히 오차 어마무시하게 클 거고요. 어마하게 클 거고. R제곱 스코어 계산해 보면 음수적으로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러면 되돌아가서 얘를 생성할 때 디폴트 값만 써서는 디폴트 값들을 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저 안에 있는 값들을 무엇을 바꿔주면 저 값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까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뭐 코드들이 어려운 거는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인풋문 넣어주고 데이터셋 준비하고 트레인 테스트 분리하고 SGD 리그레서 클래스 이름만 새로운 거 하나 나왔을 뿐이고요. fit하고 predict 했더니 엄청나게 이상한 값들이 나왔다. 까지가 이번 시간의 내용이에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